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옳은 설명으로 묶인 거죠.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 부동산 우리가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 부동산 이 개발에 있어서의 이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 이 분석의 체계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역 경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죠. 자, 이때 이 시장성 이 분석이 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성 분석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될 내용입니다. 시장성 분석이죠. 기억 맞는 지문이고. 자, 니은 이 지역 경제 분석은 대상 지역의 특정 형태가 아닌 이 모든이죠. 여기는 모든. 예? 그래서 여러분 지역 경제 분석은 이 모든의 포인트입니다. 모든 우리가 부동산이죠.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으로서 이 총량적 지표인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대상으로 하죠. 니은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 개발은 건축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필연적으로 들어가서 틀린 지문이죠. 자, 여러분이 이 택지를 조성하는 것도 개발입니다. 이 택지를 조성하는 건 건축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디귿 틀린 지문이고, 네 번째 흡수율 분석과 같은 시장성 분석 기법을 동원하면은 법률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법률 위험이 아니라 바로 시장 위험이죠. 그래서 이 시장성 분석의 흡수율 분석이죠. 과거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을 얼마만큼의 비율 흡수되는가를 분석하는데 이 시장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틀렸고, 부동산 개발에는 토지의 효용 증진을 도모하는 항상 위험성이 수반된다. 어떻게 항상 위험성이 수반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기역, 니음, 미음이 맞네요. 따라서 3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은 부동산 우리가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또 묻는 내용이죠. 자, 우선은 이 부동산 이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기억. 자,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이 건축물을 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이 조성, 건축, 대수선, 이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는 거죠. 기업 맞는 지문이죠. 부동산 개발의 개념입니다. 자, 기업은 맞는 지문이고,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개념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TDR 이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이고, 디귿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죠. 이 과거 및 현재 추세,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죠.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이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미래에 있어서의 흡수율, 자, 이 미래의 흡수율을 우리가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디귿도 틀렸고,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이 나오는데, 자,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죠. 이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하는데, 이 개발의 위험에 이 법적 위험, 시장 위험, 그리고 비용 위험이 있죠. 자, 이 법적 위험에서 이 공법적 이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바로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바로 지역 지구제를 의미하겠고, 자, 이 사법적 측면에서는 이 소유권 관계를 의미하겠죠. 이 소유권 관계와 같은 내용이 바로 사법적 측면에서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맞는 지문이죠. 자, 다섯 번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맞죠? 왜냐하면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14번 부동산 분석은 단계별 분석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자,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또 시장성 분석이고, 네 번째가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투자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죠.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부동산 분석의 단계와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이 지역 경제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 지역 경제 분석 이후에 시장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1번 맞고, 이 시장성 분석은 이 분양의 가능성, 이 시장성이 중요하죠. 분양, 이 매매 임대대의 가능성, 이 분양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시장 분석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2번도 맞고, 이 타당성 분석은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서 시장성 분석 이전에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틀렸죠. 시장성 분석 이후에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답. 부동산 투자 분석은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서의 현금 수지 정보, 현금 수지도 무슨 정보죠? 우리가 세후죠. 현금, 이 세후 현금 수지 정보를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고요. 투자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부동산 투자 사업의 최종적인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하는 내용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부동산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표적 시장, 마케팅 중심이 되는 표적 시장 선정은 시장에 존재하는 수요자에 대한 분석이 포함이 된다. 자, 여러분 시장의 수요와 일치되는 집단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니까 수요자된 분석이 포함됩니다. 허프는 쇼핑센터의 시장 지역은 이 쇼핑센터에서의 규모, 매장 면적이죠. 또 취급 상품의 다양성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입지 개수와 경제 기반 승수는 지역 경제를 분석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자, 부동산이 지닌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시장 분석은 이 지역시장 권역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은 개별성이 아니라 바로 지역성의 특성, 개별성이 아니라 지역성의 특성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자,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지분 수요와 점유 수요를 구분하여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지분 수요, 점유 수요 또는 우리가 자가 수요와 임차 수요를 구분하여 분석을 해야 됩니다.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17번.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타당성 분석이란 투자 또는 개발 금융 등 부동산 결정
활동에서의 의사결정의 증거를 분석하죠. 의사결정의 증거 분석이 포인트죠. 맞는 질문. 상권 분석에서는 대상 점포의 고객이 존재하는 지리적 범위를 우선 확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2번도 맞는 질문이고, 3번 시장 분석에서의 분석 대상 지역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유형, 상업용, 공업용 유형에 따라 달라지죠. 배후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예상 총소득이 증가하면 점포의 가능 매상고, 잠재 매상고는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이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이 포인트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 정답이고, 18번 부동산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 표적 시장 선정 전략에는 가망 수요자에 있어서의 특성에 따르는 구조나 배치 등에 대한 결정이 포함된다. 수요자의 집단에 일치되는 집단을 확인을 해서 선정하는 작업이죠. 자, 중력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쇼핑센터에 있어서의 품목이 많을수록, 쇼핑센터 상품의 품목이 많을수록 경쟁자는 적을수록 커지죠. 경쟁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경쟁자는 적을수록 커집니다. 경쟁자는 적을수록 커진다. 그래서 어떻게 돼? 2번 틀린 지문이죠. 많을수록이 아니라 경쟁자는 적을수록 커진다. 유인력은.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나 부동산 입지 분석에 있어서 시장 분석은 필수적인 정찰을 우리 밟아야 되겠죠. 부동산 시장의 비표준화성이나 비조직성 때문에 시장 분석이 복잡해지고요. 주택 시장에서 저량으로서의 수요량, 자, 주택 저량에 관련돼서, 자, 저량은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고, 또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주택 저량의 수요량에 대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가가 생기면은 주택 저량의 공급과 수요량이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사적 민간 주체는 개인 기업이 포함되고 이들이 집합인 이 조합도 포함이 되죠. 맞는 지문이죠. 자, 개발 사업자가 수행하는 법적, 물리적, 경제적 분석 중 수익성과 관련된 것은 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2번 맞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정비사업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 및 이 신도시 개발 사업이 포함된다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우리가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6가지가 있죠. 신도시 개발사업은 신개발입니다. 재개발의 유형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이 토지 소유자들 간의 이해 조정이 쉽지 않아서 사업 시행이 더디 느린 편이죠. 자, 세종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밀집 형상이 완화될 수 있다. 뭐 세종 신도시로 우리가 부처가 이전함으로써 인구가 이동을 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밀집 형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우리는 시장 위험이죠. 자,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적 위험도 있고, 이 시장 위험도 있고, 이 비용 위험도 있는데,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죠? 이 시장 위험에 대한 설명이죠. 1번 맞고, 2번. 자, 이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라서, 이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보전, 우리가 재개발. 자,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라서 보전 재개발, 우리가 수복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그리고 철거 재개발, 네 가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적극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형태의 재개발을 우리 무슨 재개발이죠? 수복 재개발입니다. 수복 재개발의 형태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고, 자, 3번에 BOT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오죠. 우리가 시험 문제 작년에도 출제인데 순서대로 가면 돼요.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가 착공해서 준공을 한 후에 운영권을 갖고 이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얘기죠. 자,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했죠. 그래서 일정 기간 소유 운영을 해서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 이전이죠. 트랜스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순서대로 가면 되죠. BOT.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보를 조사 분석하는 것은 시장성 분석이죠. 자, 시장성 분석입니다. 맞는 지문 개념이 나와 있고, 자, 이 아까 정비 사업의 6가지 중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5번 지문이죠.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우리가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에서의 부동산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분석은 시장 분석이고,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그 지역, 이 시장, 지역 내 전체 부동산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 분석이죠. 바뀌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1번에 2번 감정평가에서의 동일수급권. 자, 이 동일수급권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역인데 동일수급권 분석은 또 시장 분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죠. 자, 이 시장 분석에서 우리는 상권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입지 선정 활동에 포함되는 도시 분석이란 입지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분석하는 거죠. 자, 타당성 분석은 물리적, 법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포함되나 부동산 투자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죠. 물리적,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으면 채택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권리 분석 활동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타당성 분석 행위로 볼 수 있죠. 권리관계 분석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 자, 2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은 매수 방식을 수용 방식이죠. 또는 환지 방식, 또 이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의 취득 방식이죠. 자, 이 토지에 있어서의 취득 방식에 따라 우리는 단순 개발 방식, 소유권의 변동이 없죠. 이 단순 개발 방식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이 대표적이죠. 권리가 불변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우선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환지,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습니다. 환지 방식, 이 매수 또는 우리가 수용 방식, 그리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죠. 자, 환지 방식은 또 작년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1번 맞고 2번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의사결정의 준거 기준이 되죠. 맞고 재정비 농촌에서 농지 기반 시설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적이 재정비 촉진주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이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된 그러한 지구를 말하죠. 그래서 정답은 우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한 재건축 초과 이익은 국가가 환수할 수 있죠. 자, 우리는 뭐 재건축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건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죠. 자, 23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죠. 부동산 개발은 공간 개발인데, 자, 이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죠. 1번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PF,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죠. 특정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 우리가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이 미래의 이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합니다.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누구로? 우리는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자신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2번 개념 맞습니다.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죠. 이 신탁 개발 방식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이 개발 사업 토지 중 우리가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 방식은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돼요? 재분배를 해주는 거죠. 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를 해주는데 환지 방식은 조성된 택지를 원토지 소유자의 환지 평가를 통해서 재분배를 해줄 때 원래의 토지 면적보다 적게 환지가 되죠. 그래서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한 그러한 방식이죠. 자, 이 매수 수용은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권리,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가장 큰 방식이 우리가 매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죠. 자, 24번 토지의 이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라든지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고요. 도시 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에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무슨 방식?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 개념을 항상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련해서 이 5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자체 개발 사업이죠. 자, 이 부동산 개발은 우리 개발 주체에 따라 이 공영 개발과 이 민간 개발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민간 개발 방식에 있어서의 이 자체 개발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자체 개발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개발 사업의 이익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나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고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이건 단점이죠. 뒤에 거는 쉼표되는 단점. 자체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사업 위탁 방식이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 지주 공동 개발 사업인데, 자, 여기에서의 우리가 4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이 사업, 우리가 위탁형이죠. 사업 위탁형. 자, 이 사업 위탁형, 사업 위탁 방식은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형태로서 이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게 됩니다. 2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에 있어서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우리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에 대한 얘기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투자자 모집형은 개발업자가 조합 아파트와 같이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자에게는 일정의 투자 수익 또는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 이 투자자 모집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맞는 지문이죠. 투자자 모집형에 대한 설명. 자,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나오죠. 자, 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나오는데, 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경우 사업 자금의 조달 혹은 상호 기술 보완 등에 필요해서 법인 간에, 자, 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여러 법인 간의 하나의 회사가 대표 우리가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26번 다음은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 공영 개발 방식은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보전하고 이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을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건 장점이죠. 공영 개발의 장점으로서 공영 개발은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이죠.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를 해서 하는 공영 개발은 직접 개입의 방식입니다. 자, 등가 교환 방식은 바로 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을 얘기하겠죠. 자, 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바로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자, 등가 교환 방식이 바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 방식이죠.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의 개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신탁 방식이 나오죠.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자,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죠. 이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입니다.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인데, 이 토지를 뭐 일정 기간 약정을 통해서 신탁을 우리가 해야겠죠. 자, 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인데, 자, 그러면은 이때 신탁을 할 때는
이 형식상 우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법률상 소유권을 두고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해서 개발합니다. 자, 그리고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의 약정에 의해서 뭐를 발행을 하죠? 이 수익증권을 우리가 발행을 하죠. 그리고 수익증권 이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자금의 조달이나 기술 보완 등을 위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죠. 자,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는 게 아니죠.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개발 사업 시행도 토지 소유자가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가 한다. 자, 사업 시행의 주체도 우리는 토지 소유자다. 그래서 틀렸고,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상호 배분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설 자금을 조달하죠. 그래서 이 사업 위탁형에 대한 내용이죠. 사업 위탁형, 이 사업 수탁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건설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합니다. 2번 정답. 개발 사업의 비용 위험은 개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집니다.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신탁회사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는 우리는 토지 소유자가 하니까 틀렸죠. 이 수탁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조달해요. 자금 조달 주체이면서 우리가 사업 시행의 주체고, 우리가 이 수익증권 이 소유자가에게 우리는 신탁에 따른 이익이 배당되기 때문에 이익 귀속 주체가 우리는 바로 수익증권 소유자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에서는 1인의 개발 사업자가 자금을 모두 조달하는 게 아니죠. 우리 투자자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자 모집형이 바로 부동산 신디케이트인데, 이 자금 조달 주체가 바로 투자자다. 자, 이 투자자 모집형에서의 이 자금 조달,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1인의 개발 사업자가 자금을 모두 조달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여 조달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투자자 모집형입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죠. 자, 28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투자자 모집형은 개발 사업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개발 사업자가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 컨소시엄 구성형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 사업자 상호간이 아닙니다. 개발 사업자 법인 상호간인데 개발 사업자 상호간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아니라 개발업자와 개발업자 상호간입니다. 2번 틀린 지문이고, 3번 자체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능력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문성이 낮은 개발 방식이죠.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자금 조달하고 사업 시행하고 이익을 귀속받는 주체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은 개발 사업의 위험이 분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니까 틀렸죠. 자, 이 지주 공동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번 틀렸고, 사업 수탁 방식에서 개발업자는 토지와 건설 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누구?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누가 조달한다?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사업 운영 전반을 누가 담당한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개발업자가 담당하죠. 이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기획, 설계 및 착공에서 완공 분양에 이르는 개발사업 전반을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개발 방식이 사업 위탁형입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 둬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그래서 28번 문제까지 우선 살펴봤고요. 29번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